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테마주에 관련해서 언급 드릴까 하는데, 지금 가장 핫한 테마에 대해서 일본에서 오늘 굉장히 열기를 띄운 테마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장 상황이 안 좋고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와중에, 그래도 오늘 이 관련 테마주들은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어떤 테마인지, 그리고 관련 종목은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굉장히 장이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츠모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IPO죠. 최근에 이제 IPO로서 이제 상장을 한 그런 신흥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결산이 이제 발표되면은 좋았든 안 좋았든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일단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한가 부근까지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츠모 같은 경우도 결산이 조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오늘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햇도워터스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마이너스 15% 가까이 떨어지는 거의 하한가죠.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였고, 또 뉴라르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산 발표 이후에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쿠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은 마이너스 20%대, 마이너스 10%대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장을 이렇게 연달아서 결산까지 안 좋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더스가 특히 또 많이 내리면서 굉장히 장이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마더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저평가 구간이 되지 않았나, 충분히 이제 저평가 구간을 생각하고 서서히 다시 뭐 기관이나 외인들이 다시 사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관측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이번 주 안으로 그런 끼임새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세죠.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이 굉장히 아프가니스탄 이제 탈리반으로 인해 이게 이제 수도를 장악하면서 이런 이제 정세,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나면은 시장에 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오늘 하락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시장만 유독히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이제 시장 특유의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신용 기간이 6개월마다 이렇게 신용 기간이 또 도래하는데, 6개월 전을 보면은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몰린 사람들이 기한이 도래해서 최근에 손절을 하거나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크게 하락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일본 특유의 그런 시장 특징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이제 핫한 테마주 이제 어떤 게 있었는지 언급을 드리면은, 일단 산소 스테이션 관련주예요. 산소 스테이션 관련인데, 산소 스테이션 이게 이제 최근에 스가 총리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 스가 총리가 앞으로 이제 재택으로 하도 이제 병동이 다 차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재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제 그 치료를 받는 와중에 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거를 이제 설치함으로써 재택에서도 쉽게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해라, 이런 제도 기반을 마련해라, 이런 스가 총리가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산소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뿐만 아니고 저번 주에도 좀 낌새가 있긴 있었어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산소 스테이션이 좀 뜨지 않을까, 이런 언급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제 스가 총리가 언급하면서 크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종목이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이마르, 다이마르 에나민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산소, 의료용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쳐버리는, 굉장히 그 총리 한마디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위계 산소 고의료, 이름부터 이제 알 수 있듯이 산소 관련해서 이렇게 의료용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이런 낌새를 바로 알아차리고 이걸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때 상승세 좀 있을 때 이제 팔아치웠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이게 테마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그렇게 크게 이제 발전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금요일에 다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던 모양입니다. 고이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외 동남아 쪽으로 수출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끼미세를 파악하고 미리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크게 상한가를 쳐가지고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번 주에 좀 익절하고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이케 같은 경우도 시총이 이제 낮다 보니까 이런 테마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에 이제 호시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산소 관련 이제 그런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6.6%대, 아까 이제 종목들의 비교에서는 좀 그렇게 이제 큰 상승세는 아니었지만은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랐던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계속해서 상승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관련주 중에서 에아워터라는 이제 종목이 있어요. 에아워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좀 했는데,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하락세여서 거기에 좀 이끌려서 하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시총이 4천억 엔대예요. 4천억 엔대면은 굉장히 크죠. 중견기업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아시다시피 시총이 높다 보면은 호재에 그만큼 반응하는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시총이 낮는 거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 또 올랐던 것도 있지만은 아까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게 추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테마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까지 별로 안 오른 그런 종목이 있어서 오늘 기회다 싶어서 들어간 종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는 공개적으로 제가 따로 종목은 언급 드리진 않고, 그래서 일단 관련주로 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하락세, 굉장히 장이 계속 안 좋아요. 지금 뭐 일본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락세인데, 자 이럴 때 이제 그냥 비관이나 그날 우울, 이제 개인 투자는 보통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하락하면은 그때 굉장히 우울하고 비관시하고 이렇게 되고 아무것도 이제 리서치를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날 어떤 섹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공부하는 게 중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날 장에 어떻게 호재에 어떻게 또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주식이 오른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가 많이 못 보는 이유가 굉장히 이런 공부를 또 안 하죠. 하나도 누가 이제 사라니까 또 사고, 누가 추천하니까 이제 그대로 사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또 거기 또 판단하는 내 축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개 주변에서 10개 이렇게 괜찮은 종목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또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떨 때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본인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그걸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이제 그런 트레이딩 스타일에 맞고 안 맞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경험치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그런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게 있듯이 주식도 굉장히 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의 90%는 손해볼 정도로 어려운 분야여서, 다만 이제 제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분명히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큰 분야거든요. 주식으로서
제 지인만 해도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가능성, 잠재력은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죠. 이렇게 회사를 세우고 투자해서 펀드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스타트는 어차피 개인이 조사하고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다시 이제 상승장이 됐을 때로 그 경험을 살리려면 이렇게 항상 섹터를 연구하고 그 중에서 또 저평가된 게 뭐 있는지, 거기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항상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아직 덜 오른 거, 보물찾기,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종목을 좀 많이 알수록 유리하겠죠. 내가 지식이 많을수록 빨리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테마주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중에서 뭘 선택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장이 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들어가더라도 이제 큰 금액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또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공부인데, 이런 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좋은 종목이 생겨도 항상 분할 매수,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내리면은 단가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급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언급드리면은 이 산소 스테이션 관련해서 오늘 구인 공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자, 월급도 57만 원 이상, 굉장히 높죠? 이러면서 뭐 조건 같은 게 써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인이 한두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나, 수요가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한두 개 정황이 생기면은 이거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높은 것에 거는 그런 게임이, 그런 주식이라는 게 70% 확률이 있으면은 내가 10번 했을 때 7개는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물론 뜻대로 안 되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손절하면 되는 거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0점 100승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승률 높은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인 공고 봐서 수요를 또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산소 스테이션이 굉장히 핫하다. 좀 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들어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지금 핫한 테마에 대해서 언급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